나는 그녀의 결혼 반지를 내 목에 매달아 놓고 그 반지가 내 가슴을 파고들 만큼 세게 조였다. 그날 밤, 그녀는 내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 오빠, 우리 이제 끝이야. 내가 모든 걸 망쳤어. 하지만 진짜 끝은 이제부터였다. 내가 그녀 가족의 더러운 비밀을 대신 짊어진 대가로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테니까. 그 반지가 내 피부를 베는 고통만큼 내 인생은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결혼 5년 차, 우리는 서울 강남의 작은 골목에 맛있는 추억이라는 이름의 작은 식당을 차렸다. 그녀, 지은이는 재벌 3세 집안의 딸로 나 같은 평범한 요리사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가족을 설득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 오빠 요리 솜씨가 최고야. 이 식당이 우리 사랑의 증거가 될 거야. 이 그녀의 말에 나는 모든 걸 걸었다. 빚을 져서 밤낮 없이 일해서. 하지만 그 사랑은 결국 그녀 아버지의 명령 아래 무너졌다. 지은이의 아버지, 최 회장은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거물이었다. 그의 회사, 최건설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꾼 장본인. 그는 딸의 결혼을 용납하지 않았다. 너 같은 놈이 우리 집안에 끼면 내 인생이 끝장이야. 이 결혼식 날, 그는 나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지은이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다. 우리 식당은 순조로웠다. 손님들이 줄을 서고 리뷰가 쏟아졌다. 나는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사들고 지은이는 프론트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행복했다. 또는 내가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3년 후 모든 게 변했다. 지은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달랐다. 그는 우리 식당 근처에 대형 쇼핑몰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그 위치가 정확히 우리 식당을 삼킬 만한 곳이었다. 우연의 일치지, 지은이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것은 복수였다. 결혼을 용납하지 못한 노인의 분노. 쇼핑몰 공사가 시작되자 우리 식당의 매출이 급감했다. 트럭 소음, 먼지, 그리고 갑작스러운 도로 공사, 손님들은 사라졌다. 나는 빚을 갚기 위해 더 빌렸다. 지은이는 괜찮아, 오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멀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최 회장의 비서가 찾아왔다. 회장님께서 제안하시네. 식당을 팔아라. 적절한 가격을 주마. 나는 거절했다. 그건 내 인생이었다. 그 후 재앙이 시작됐다. 식당에 화재가 났다. 작은 화재였지만 주방이 타들어갔다. 소방서 조사 결과 전기 누전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누군가 고의로 배선을 만졌다. CCTV는 그날 고장 나 있었다. 지은이는 울면서 말했다. 오빠, 이게 다 내 탓이야.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그녀의 말투가 변했다. 더 이상 오빠가 아니었다. 그냥 너였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화재 원인이 의심스럽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제보자는 지은이의 사촌, 최건설의 임원이었다. 나는 용의자로 지목됐다. 주인이 보험금을 노린 게 아니냐, 라는 소문이 퍼졌다. 나는 결백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오히려 내 과거 기록이 드러났다. 10년 전 내가 일하던 호텔에서 일어난 작은 절도 사건. 그때 나는 무죄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최 회장의 로비가 작동했다. 재판날, 지은이가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그는 스트레스에 취해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제가 말렸지만 그녀의 증언은 나를 유죄로 만들었다. 나는 2년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 보낸 그 시간, 나는 깨달았다. 모든 게 계획된 거였다. 지은이가 임신한 척한 것도, 화재도.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 최건설의 후계자, 그녀 사촌의 친구. 출소 후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식당은 폐쇄됐고 지은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내가 범죄자잖아. 아이는 없었어. 그냥 실수였어. 그녀의 가족은 나를 쫓아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감옥에서 알게 된 비밀. 우리 식당은 단순한 작은 가게가 아니었다. 결혼 초 내가 몰래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다. 맛있는 추억은 전국 신계 지점의 모체 브랜드였다. 최 회장이 사들인 땅 아래 그 브랜드의 본사는 그의 경쟁사와 손잡고 있었다. 이제 내 복수가 시작됐다. 나는 출소 후 서울 변두리에 싸구려 원룸에서 살았다. 매일 아침 나는 최건설의 주가 차트를 봤다. 그들의 쇼핑몰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프랜차이즈 본사 추억푸드의 CEO와 연락을 취했다. 그는 나를 기억했다. 김 사장, 당신이 그 화재 사건의 피해자였군요.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증거. 감옥에서 몰래 모은 메모, 지은이의 문자 기록, 그리고 화재 당일에 숨겨진 CCTV 백업. CEO는 웃었다. 최 회장. 그 늙은이가 우리 브랜드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추억푸드는 최건설의 쇼핑몰에 대규모 지점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반격했다. 나는 가짜 투자자로 위장해 최건설의 주식을 샀다. 소액이었지만 충분했다. 그리고 언론에 제보했다. 재벌의 딸, 전 남편을 감옥에 보낸 비밀 기사가 터졌다. 지은이의 이름이 헤드라인에 실렸다. 최 회장은 분노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그의 사무실, 강남의 펜트하우스. 내 놈이 감히. 그는 소리쳤다. 나는 미소 지었다. 회장님, 당신 딸이 임신한 척한 거 아시나요? 그리고 그 화재, 당신 비서가 한 짓이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증거가 없어. 하지만 있었다. 나는 USB를 꺼냈다. 지은이의 녹음. 아빠, 그 사람이 방해돼. 없애줘. 그날 밤, 최 회장은 나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식당을 돌려주마. 프랜차이즈든 뭐든. 하지만 너무 늦었다. 추억푸드가 공식 발표했다. 최건설과의 파트너십 취소. 윤리적 문제로 주가가 폭락했다. 최건설의 쇼핑몰은 중단됐다. 지은이는 나에게 전화했다. 오빠, 제발. 용서해줘. 우리 다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웃었다. 너희 가족이 내 인생을 망친 대가야?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새로운 식당을 열었다. 같은 이름, 맛있는 추억. 이번에는 본사의 지원으로. 손님들은 몰려들었다. 지은이는 파산 직전에 가족을 떠나 그 후계자와 결혼했다. 소문에 따르면 그 결혼도 오래가지 않았다. 최 회장은 건강이 나빠져 병상에 누웠다. 나는 병원에 꽃을 보냈다. 카드에 적힌 글고 추억은 영원합니다. 이게 끝인가? 아니, 아직. 어느 날 지은이가 내 식당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임신한 배를 쓰다듬으며 서 있었다. 진짜 입원이었다. 오빠, 이 아이는 내 거야.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얼어붙었다. 감옥에서 나온 후 우리는 한 번 더 만났다. 술에 취해. 그 밤의 실수. 트위스트였다. 이제 나는 선택해야 했다. 복수를 끝내고 가족을 꾸릴까? 아니면 그녀 가족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를 버릴까?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반지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감옥에서의 그 인연은 나를 바꿔놓았다. 철창 너머로 서울의 불빛을 보며 나는 매일 밤 울었다. 아니,
울지 않았다. 분노를 삼켰다. 지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배신. 왜 나한테 그랬어? 나는 벽에 대고 중얼거렸다. 동료 수감자들은 웃었다. 재벌 새끼들한테 당한 놈이야? 복수해라. 형이 그 말들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렸다. 출소일,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갔다. 우리 식당 자리는 이제 공사장이었다. 최건설의 간판이 서 있었다. 나는 그 간판을 노려봤다. 기다려. 내 놈들 차례야. 첫 번째 목표는 정보였다. 나는 인터넷 카페에서 일했다. 낮에는 커피를 내리고 밤에는 해킹을 배웠다. 아니, 해킹은 과장이다. 그냥 최건설의 내부 문서를 훔쳐보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았다. 법은 이미 나를 범죄자로 만들었으니까? 첫 번째 발견은 충격이었다. 화재 당일 최 회장의 비서가 우리 식당에 출입했다는 기록. CCTV가 고장 난 이유. 그 비서가 직접 끊었다. 지은이는 알았다. 그녀의 문자, 오빠, 오늘 밤에 끝내. 아빠가 도와줄게 오 오빠. 나한테는 너였는데 그 오빠는 누구? 조사는 이어졌다. 그녀의 사촌, 민준. 최건설의 차기 후계자. 그들은 이미 2년 전부터 만났다. 임신 소동은 커버업이었다. 나를 감옥에 넣어 그들의 결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나는 추억푸드 CEO 박 대표를 만났다. 그는 50대 중반, 포동포동한 얼굴에 웃음이 많았다. 김 사장, 당신 식당이 우리 브랜드의 히트작이었어. 그 최 회장이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하자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호 지원. 최건설이 우리 지점을 위협하면 우리는 그들의 프로젝트를 막을 수 있었다. 법적으로. 다음 단계는 언론이었다. 나는 익명으로 제보했다. 조선일보 기자, 김 기자. 그는 재벌 스캔들을 좋아했다. 재벌 딸의 배신, 전 남편 감옥행배 후 기사가 나간 날 최건설 주가는 5% 하락했다. 지은이는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내가 미쳤어. 나는 답했다. 미친 건 너희야. 최 회장의 반격은 빨랐다. 그의 변호사들이 나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나는 웃었다. 증거가 더 많았다. 지은이의 녹음, 비서의 통화 기록. 재판은 나의 승리였다. 배상금 5억. 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호였다. 재벌의 약점. 박 대표와 나는 다음 수를 뒀다. 추억푸드의 전국 지점들이 최건설 프로젝트 반대 시위를 벌였다. 재벌의 횡포에 맞서자 손님들은 동참했다. SNS가 들끓었다. 최건설 보이콧. 주가는 더 떨어졌다. 10%, 15%. 최 회장은 절박해졌다. 그는 나를 다시 불렀다. 거래하자. 내 식당을 원래대로 돌려주마. 프랜차이즈 본사도 사줄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요. 당신 딸이 내 아이를 빼앗았듯이 그는 놀랐다. 아니. 그 임신은 나는 끼어들었다. 가짜였죠. 하지만 이제 진짜가 될 거예요. 아니, 그때는 아직 몰랐다. 트위스트는 나중에 왔다. 지은이는 무너졌다. 그녀의 결혼은 파탄났다. 민주는 그녀를 버렸다. 내가 그 스캔들 때문에 그녀는 내 앞에 무릎 꿇었다. 오빠, 도와줘. 아빠가 죽어가 애나는 그녀를 일으켰다. 왜? 내가 나한테 한 짓처럼 그녀의 눈물이 내 셔츠를 적셨다.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공허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지막 일격.
추억푸드가 최건설의 은행 대출을 막았다. 우리 브랜드의 파트너 은행이 철회했다. 최건설은 파산 위기. 최 회장은 병원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미안하다. 내 딸을 지키려 했을 뿐 나는 그 편지를 불태웠다. 이제 내 식당은 번창했다. 하지만 밤마다 나는 꿈을 꿨다. 지은이의 미소, 그리고 그 반지의 상처. 복수는 끝났나? 아니, 그것은 시작이었다. 식당 재개장 날 강남 거리는 꽃으로 물들었다. 추억푸드의 지원으로 새 인테리어, 새 메뉴. 손님들은 줄을 섰다. 와, 이게 그 유명한 사건의 식당이야. 속삭임이 들렸다. 나는 주방에서 칼을 쥐었다. 요리하는 손이 떨렸다. 복수의 칼날이 내 손을 베는 듯 했다. 지은이는 매일 왔다. 창밖에서 서서 나를 지켜봤다. 오빠, 들어와. 밥 먹어, 나는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녀의 배가 부풀어 올랐다. 진짜 임신. 민준과의 사이? 아니, 그녀는 말했다. 민준은 날 버렸어. 이 아이는 내 거 아냐. 나는 웃었다. 누구 거야? 그녀는 울었다. 그 밤, 내가 출소 후에 술에 취해서 기억났다. 출소 3개월 후 그녀가 찾아왔다. 오빠, 마지막으로 안아줘. 우리는 실수했다. 그 밤은 복수의 일부였다. 그녀를 안아 복수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하지만 이제 아이가 현실이었다. 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의사한테 가봤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건강해. 하지만 가족이 날 버렸어. 최 회장은 죽었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재벌의 몰락. 언론은 최건설 파산, 재벌 시대의 종말시라고 썼다. 지은이는 상주로 앉아 울었다. 나는 가지 않았다. 대신 꽃을 보냈다. 그 카드, 추억은 잊히지 않아. 그녀의 사촌 민주는 도망쳤다. 해외로. 그의 아버지, 최 회장의 동생이 회사를 인수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빚더미. 나는 박 대표와 만났다. 이제 끝났어, 김 사장. 내 복수. 그는 위스키를 따랐다. 나는 마시지 않았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지은이를 용서하면? 그것이 진짜 복수일까? 밤에 나는 창밖을 봤다. 강남의 불빛. 이 도시가 나를 삼켰다. 이제 내가 삼킬 차례. 문제는 생겼다. 추억푸드 내부에서 반발. 최건설과 싸우다 우리 브랜드 이미지가 일부 임원들이 반대했다. 박 대표는 압박받았다. 김 사장, 한 발 물러서야 할지도. 나는 분노했다. 당신이 약속했잖아. 우리는 싸웠다. 결국 나는 독자적으로 움직였다. SNS에 최건설의 더러운 비밀을 올렸다. 세금 탈루, 뇌물. 증거는 내가 모은 거였다. 폭풍이 불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은이의 삼촌이 체포됐다. 그녀는 나에게 달려왔다. 오빠, 왜? 이제 그만해. 그녀의 배가 커졌다. 7개월 나는 그녀를 안았다. 너희 가족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녀는 소리쳤다. 나도 피해자야. 아빠가 강요했어? 결혼도, 배신도. 그 순간, 티스트. 그녀의 말, 그 임신 가짜? 아니, 진짜였어. 하지만 유산됐어. 내 탓이 아니야?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무너졌다. 내가 감옥에 간 후 그녀는 아이를 잃었다. 복수의 대가. 우리는 함께 울었다. 미안해, 서로에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수사가 깊어지자 민준이 돌아왔다. 그는 나를 납치하려 했다. 어두운 골목, 그의 부하들. 내 놈 때문에 다 망쳤어. 나는 칼을 꺼냈다. 주방 칼 싸움은 짧았다. 나는 이겼다. 하지만 피가 흘렀다. 그의 피, 경찰이 왔다. 이번에는 내가 용의자. 재판. 지은이가 증언했다. 그는 자위였어. 민준이 먼저 공격했어. 나는 무죄.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이제 나는 선택의 기로. 아이를 키울까, 복수를 계속할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식당을 채웠다. 지은이는 병원에서 나왔다. 작은 아들, 민호. 그의 눈은 내 눈이었다.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림자가 드리웠다. 최건설의 잔당들이 움직였다. 삼촌의 회사, 신건설. 그들은 복수했다. 우리 식당에 소송을 걸었다. 브랜드 도용, 터무니없는? 박 대표가 도왔다. 걱정 마, 우리 변호사들이 이겨줄게요. 하지만 내부 분쟁은 심해졌다. 일부 지점 주인들이 재벌 싸움에 휘말리지 마라고 반발. 추억푸드 주가가 흔들렸다. 나는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밤에 민호를 안고 지은이에게 물었다. 너 진짜 후회해? 그녀는 울었다. 매일, 하지만 아빠의 그림자가. 최고조는 파티 날이었다. 식당 1주년. 손님들로 가득. 갑자기 민준이 나타났다. 얼굴에 상처 자국. 김씨, 내 놈, 그는 총을 꺼냈다. 아니, 장난감. 아니, 진짜. 방 안이 얼어붙었다. 내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지은이를 돌려줘. 지은이는 민호를 안고 소리쳤다. 민준 오빠, 그만해. 나는 앞으로 나섰다. 총 내려. 아이가 있어. 그는 웃었다. 이 아이. 내 새끼. 웃기지 마. 지은이는 내 거야. 트위스트. DNA 테스트. 민호는 그의 아들이었다. 그 밤, 출소 후. 아니, 더 일렀다. 지은이의 배신은 계속됐다. 미안, 오빠. 민준과. 마지막으로 나는 무너졌다. 손님들은 도망쳤다. 경찰이 왔다. 민준은 체포됐다. 지은이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 나 약했어. 나는 소리쳤다. 너희 가족처럼 나는 식당을 나왔다. 복수는 이제 나 자신을 배웠다. 민호를 데리고? 아니, 그를 버릴 수 없었다. 그는 무죄였다. 다음 날, 나는 박 대표를 만났다. 회사 그만둬. 이 싸움 끝내. 그는 놀랐다. 왜? 내가 잘못했어. 복수는 비극이야. 우리는 화해했다. 추억푸드는 최건설 잔당과 협상. 평화. 하지만 민준의 재판. 그는 나를 고소했다. 김씨가 날 공격했어. 증언이 엇갈렸다. 지은이는 중립. 모르겠어요. 나는 패배 직전. 그때 그녀의 증언. 민준 오빠가 총을 들었어요. 김 오빠는 보호했어. 승리.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이제 나는 홀로 섰다. 민호와 지은이는 떠났다. 미안. 나도 복수받았어. 그녀의 마지막 말. 복수는 모두를 파괴했다. 나는 식당을 팔았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새로운 도시, 부산.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잊힌 추억. 민호는 3살. 그의 웃음이 내 상처를 치유했다. 지은이의 소식. 그녀는 해외로 갔다.
민준과 재결합. 소문. 최건설은 사라졌다. 재벌의 몰락은 다른 재벌의 부상으로 이어졌다. 세상이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편지가 왔다. 지은이. 오빠, 민호를 사랑해줘. 나 대신에 사진 한 장, 그녀의 미소. 나는 불태웠다. 아니, 간직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후회는 남았다. 내가 그녀 가족을 무너뜨린 게 맞았나? 아니면 내가 더 잔인했나? 민호가 물었다. 아빠, 엄마는, 나는 웃었다. 곧 올 거야, 거짓말. 하지만 희망은 필요했다. 밤에 나는 반지를 꺼냈다. 그 상처. 이제 치유됐다. 또는 영원히 남을까? 이 이야기 누가 옳았나? 나. 지은이. 최 회장. 독자들이 판단하라.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다. 한국의 이 도시처럼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